전북 지역에 어제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오늘 낮 기온은 2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습해를 입은 데다 동해 피해까지 겹쳐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6년 전 3인조 강도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유족까지 이들을 옹호하고 있어 재심이 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비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제 첫 눈이 내렸죠. 그런데 기상예보보다 3-4배가 많은 그야말로 폭설이 내려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쳤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종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진 전라북도 지방은 지금은 눈이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서해안, 동부 내륙 등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이제 큰 눈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하루 예측됐던 것보다 서너 배에 달하는 정말 많은 눈이 왔습니다. 남원이 24cm의 눈이 내렸고 임실 23.5, 전주 20cm 등 첫눈이 폭설로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눈이 내리면서 폭설에 대비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어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불편이 예상됩니다. 임실의 수온주가 영하 5.3도, 전주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어 곳곳에 내린 눈이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제설은 큰 도로 위주로 이루어져서 골목길 등은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해상의 풍랑특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2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이번 눈은 그간 계속된 습한 날씨로 피해가 막심했던 농작물에 특히 더 큰 악재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기상이변에 대책도 없어서 농가들의 상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철 특수를 앞두고 너무 일찍 내린 폭설에 무와 배추 농가가 울상입니다. 채소들이 얼어붙지 않도록 눈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확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추가 많이 얼까 봐 지금 다 따내야 되거든요. 눈이 와서. 그래서 지금 일단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돋아나던 보리밭도 폭설에 뒤덮였습니다. 가을 내내 잦은 비로 축축한 바닥에서 너무 우짜라거나 여리게 자라난 보리들이 꼼짝없이 얼어 말라 죽을 처지입니다. 이미 뿌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썩어버린 것도 적지 않아 내년 봄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흐린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햇살이 비치지 않는 날이 많아 광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생장 속도가 더뎌져 탄소 발생 주머니까지 매달아둔 상황. 가뜩이나 습도가 높아 걱정인데 눈까지 내려 환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그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잿빛 곰팡이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례적으로 습한 가을 날씨가 지속된 데다 기습적인 폭설까지 내리면서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에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인 도민안전실의 내년 예산은 1,07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73%는 국비나 소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올해 도민안전실을 신설했지만 예산 편성을 보면 도민안전을 위한 실현 의지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북 수출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한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제품의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양한 수출 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 전 3인조 강도가 침입해 노인을 살해한 이른바 삼례 슈퍼 강도 사건의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들 주장을 받아들일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려 재심 개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초에 발생한
완주 3내 슈퍼 강도 사건. 3인조 일당이 가게에 침입해 주인 최 씨 부부와 함께 살던 77살 유모 씨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입과 코 등을 막은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가 질식사했는데 검찰과 경찰은 21살 임모 씨와 지적장애인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다는 게 주요 증거로 활용됐으며 임 씨 등은 최장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1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같이 안 받으니까 그게 좀 오자마자 전 맞았죠. 좀 들어왔죠. 공포감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당시 부산지검은 3내 슈퍼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다른 3인조 일당을 검거해 전주지검으로 넘겼는데 전주지검에서는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보냈습니다. 현장 검증 영상에서 수사의 불법이 굉장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여전히 지금 3내 3인조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특히 피해자인 유족까지 가해자로 판결난 임 씨 등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누명을 벗겨야 되잖아요. 이 불쌍한 애들 앞날을 터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한편 전주지검 관계자는 재심 신청과 관련해 당시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광수 도의장은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상임위 배정 등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본회의나 상임위 참석, 의정비 지급은 최종심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악취와 하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왕궁축산단지에서 유출되는 익산천의 수질을 지난달 측정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인 기준은 40% 개선됐으며 악취 역시 67%가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왕궁축산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47만 제곱미터를 매입한 데 이어 축분으로 가득한 주교제를 내년까지 생태습지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가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제3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올해 147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었지만 군산 18대, 김제 16대 등 총 39대의 택시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도내 택시는 총 9,200여 대로 전라북도는 오는 2019년까지 1,790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네, 이 겨울철에 추위에 움츠리다 보면 운동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껏 뛰고 소리 지르고 춤추는 사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강관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뜀뛰기 그물인 트램펄린을 이용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건강과 레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춘 화려한 율동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익숙한 에어로빅의 자세인데도 뜀뛰기 그물이 도약대 역할을 한 탓에 동작이 훨씬 큽니다. 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동작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몸을 맡기다 보면 음악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온몸은 금세 땀에 흠뻑 젖습니다. 아무래도 음악과 같이 하니까 활력소도 더 많이 생기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좋고 좋아요. 바닥에서 하던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트램펄린과 접목시킨 점핑이라는 새로운 운동법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훨씬 세졌는데도 트램펄린 덕분에 몸이 받는 충격은 완화돼 운동 부담이 덜합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같이 접목시킨 트램펄린 위에서 댄스를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아이들 방과 후 활동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동작들인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하게 되고 어느새 운동 효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노래에 맞춰서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공부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운동법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점핑이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탄소산업 관련 업체들과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시청 로비에서 전주 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산업 관련 4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4회 탄소산업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68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목표로 구직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실업 해소와 원활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관광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증마크가 선을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전라북도지사 인증마크를 인용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인증마크를 개발했다며 상품 포장지와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상품성을 갖춘 관광기념품을 오는 2018년까지 매년 25가지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꾸미 금어기를 놓고 어민 간의 갈등이 빚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금어기를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로 입법 예고했는데 낚싯배를 운영하는 어민들이 9월은 주꾸미 낚시철로 생계에 지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꾸미잡이 어민들은 5, 6월 산란기 이후 치어들이 성장하는 10월까지 주꾸미 낚시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도내 전역에 많은 눈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도 열대과일의 재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열대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의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완주군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한라봉 재배를 시작으로 현재 10여 농가가 조생귤과 천혜향, 레디향 등의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은 애플망고의 재배를 본격화하기 위해 소양면에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3중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묘목 400주를 식재해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확립한 뒤 관내 농가들의 재배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열대 과일을 중심으로 발굴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7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덕천면 상악 보건진료소와 옹동면 산성 보건진료소를 건립했습니다. 각각 150제곱미터 규모의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실과 대기실, 건강증진실이 꾸며졌으며 온열 침대와 발 마사지기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갖췄습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전통문화관에서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50여 명을 초청해 팔순잔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네이딩이 선물로 주어졌고 즐거운 유한잔치와 함께 건강검진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원시의 13개 면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출범했습니다. 어제 남원 문화체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 면지역 여성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순찰과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희망 나눔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란 슬로건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58억 2천만 원이며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은 다음 달 1일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동절기를 맞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도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7%인 22만 4천 명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마쳤다며 이달 말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무료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렴구균은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대 60%에 이르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정령치를 넘어가는 지방도로 737호선에 대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초까지 차량 통행을 통제합니다. 남원시는 주천면 고기 삼거리에서 산내면 달궁 삼거리까지 12km 도로는 경사가 급해 눈이 조금만 내려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통제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분양대금의 80%를 정책 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지식산업센터는 1997년 준공 이후 창업 초기 업체들의 인큐베이터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작년부터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환경부와 국민안전처, 새만금 지방환경청 등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군산 지역에는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 저장 등과 관련해 14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코레일이 겨울철 철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만을 위한 미즈레일 관광 상품을 출시합니다. 코레일 측은 미즈레일 상품은 만 30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즈레일로 군산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근대 복장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군산 여행의 재미를 만끽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GM 군산지역본부는 충청과 호남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8곳에 실습용 유로5 디젤 엔진 53개를 기증했습니다. 군산지역본부는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군산대 등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차량용 엔진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5 디젤 엔진은 한국 GM차와 독일 보슈의 기술력이 접목된 친환경 엔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 49살 최모 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부분 주부들인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6년간 11개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뒤 무릎 관절염이나 천식같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2억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군산경찰서는 흉기로 동생을 찌른 혐의로 2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21살 동생 역시 형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형 박 씨는 25일 저녁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이 자신을 때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동생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입니다. 동생 박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요양원 전 직원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원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치매 환자와 노인들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장기 요양급여 4억 3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 증가한 9,38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는 올해 본 예산보다 7,670억 원보다 180억 원이 감소한 7,4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29억 원이 증가한 1,89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군산시는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신설되기 때문이고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34%인 2,55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무주군 반딧불 어린이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최북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소극장 연극제 참가작인 극단 자루의 하우스메이트가 오늘부터 열흘간 소극장 판 무대에 오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의 실화를 담은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가 오늘부터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세계 각국의 풍경을 한지 위에 담아낸 곽풍영 사진 전시회가 전주 한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 제도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오늘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중국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던 5월국과 후백제의 교류 관계를 조명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아중 분수공원에서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오늘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선보이는 학습 발표회를 갖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3인 3색 토크 콘서트가 내일 전주시청 강당에 마련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전라북도 지방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과 낮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고창 6도 등 2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